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돌쇠로 동생 칠복이와 함께 가난하지만 서로 나누고 아껴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매우 가난하였기 때문에 늘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형제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마을 공터 어딘가에 땅을 파고 초가집을 지어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손재주가 좋아서 가죽으로 이런저런 물건들을 만들어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형 돌쇠가 허름한 옷을 입은 채 길을 가다가 아주 크고 멋진 집을 보았습니다. 담장에는 예쁜 엉쿨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담장 틈새로 언뜻 뽀얗고 고운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눈을 빼꼼 내밀고 여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 누군가의 눈길을 느낀 여인이 뒤돌아봤습니다. 여인과 눈이 마주친 돌쇠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돌쇠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왜 지금 저런 게 나를 훔쳐본 거야? 어우, 정말 재수가 없을라니까. 저렇게 후줄근하고 천박한 사람은 어디 혼인이나 할 수 있겠어. 여인의 이 말을 들은 돌쇠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 채로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형을 본 동생 칠복이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렇게 씩씩대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우야, 오늘 내가 아주 큰 모욕을 당했구나. 참으로 원통하다. 아이, 무슨 일인데? 그러시후 칠복이가가 계속 물으니 형돌쇠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여인거 어떻게 생겼소? 칠복이가 묻자 돌쇠가 자신에게 모욕을 준 여인의 인상착의를 말해 주었고 칠복이가 손뼉을 한번 짝치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여인 그걸 나도 알고 있어. 그거 이 마을에서 제 얼굴만 믿고 아주 못되고 사택하기로 유명한 여인이에요. 아이, 근데 여자가 또 사또의 마음에 들어서 혼인만 안 했지. 첩이나 다름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사또인 사람들을 하대하며 다닌다는군요. 뭐라고 하니? 어찌 그런 못된 여자가 있단 말인가? 운 좋게 좋은 삶을 살게 되었으면 응당 그것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거늘. 아니 어찌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며 이리 모욕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인가? 나에게 한 행실을 보아니 여인에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구나. 네, 맞아요. 헌데 다들 사또가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산다고 하는군요. 특히 남자들은 둘째치고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들 당한다던데 그 마을 여인들 중에 자기보다 예쁘거나 뭐 하나 빼어난 구석이 있으면 꼭 트집을 잡아가지고 못 살게 굴고 마을에서 아주 발 딛고 살 수 없게 한답니다. 그래, 한번 사실인지 지켜봐야겠구나. 그렇게 돌쇠는 칠복이와 함께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모욕을 준 여인의 행실을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며칠을 여인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칠복이에게 들은 이야기보다 여인의 행실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품을 팔러 온 여인들을 정말 한참 아랫사람 하녀 부리듯이 하는가 하면 지나가다 평민 여인들 중에 조금이라도 미모가 있는 여인을 보기만 하면 괜히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매질을 하거나 고된 일을 시켜댔습니다. 행여나 당하는 여인들이 저항하려고 하면 사또의 위세를 들먹이며 협박을 해대니 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너무 많이 맞아서 불구가 된 여인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여인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마을의 여러 사람들은 뇌물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와 칠복이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단 말이냐? 아니 어찌 저런 여자가 마을을 주인이냥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냐? 이 나라에 국법이 있기는 한 것이냐? 아이고, 형님 결국 이런 마을에는 사또 말이 법이고요. 사또가 하라면 해야 합니다요. 그런데 사또가 여인네 치마폭에 푹 빠져 있으니까 도리가 없지요. 저 여인이 심지어 뇌물까지 잔뜩 받아먹는다 합니다. 그러니 돌쇠는 한참을 한탄하다가 어떻게 하면
못된 여인을 혼쭐을 내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돌쇠는 좋은 생각이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집의 마을 제일의 부잣집 마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님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문 밖에서 큰 소리를 쳐대는 돌쇠를 발견한 집의 하인들은 돌쇠를 끌어내려 했지만 돌쇠가 막무가내로 버티며 계속 큰 소리로 주인을 불러댔습니다. 주인 마님, 제 부탁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밖에서 나는 소란에 궁금해진 주인은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유, 웬 놈이 난동을 부리는데 저희가 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마님은 들어가 계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마님 단둘이 이야기하게 해주시면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은 호기로운 돌쇠의 태도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인지도 궁금하여 돌쇠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마님, 저는 저기 마님 댁 아래쪽에 살고 있는 돌쇠라고 합니다. 소인에게 좋은 사업거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인에게 500냥만 꿔주신다면 제가 덧붙여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뜬금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돈을 꾸어달라는 이 사내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조금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돌쇠의 눈빛은 참으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님은 그럼 어디 한번 해보거라 하며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돌쇠는 빌린 돈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게 웬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만져봅니다. 칠보가, 너는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이렇게 동생에게 말한 돌쇠는 이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고기를 사다가 동생과 함께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동생은 맛있게 계속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이, 형님, 우리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야 좋지만요, 이게 뒷일을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칠보가 잔말 말고 맛있게 고기나 먹거라. 그렇게 몇 줄을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은 형제의 얼굴은 점점 살이 오르고 때깔도 좋아졌습니다. 이들 형제가 원체 기본 생김새가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동안 못 먹어서 좋은 외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잘 먹으니 제법 볼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이 오르자 형제는 멋진 옷과 온갖 장신구를 사다가 몸에 치장을 하고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두 형제는 부잣집 자제들처럼 귀티가 잘 흘렀습니다. 돌쇠는 칠보기를 데리고 못된 여인이 사는 곳 인근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그 여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유곽을 하고 있었는데 돌쇠는 일부러 여인이 두 형제를 바라볼 때에 지나가려고 적당한 때를 엿보다가 여인이 문 밖을 빼꼼히 내다볼 때 여인이 운영하는 큰 유곽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멋지게 차려입은 사내들의 행색이 보이자 일부러 집을 나와 주막 앞에서 서성이며 이 사내들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 여인을 눈치챈 돌쇠는 칠복이 함께 그럴싸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경에 다녀왔소. 오랜만에 뵙는구려. 저는 서역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비단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돌쇠와 칠복이가 이야기를 주고받자 이 대화를 들은 여인은 분명 두 사내는 아주 부자인 역관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시종에게 두 사내에게 술과 안주를 더 내다주라 시키고는 근처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 엿들었습니다. 푸짐한 술과 안주를 받은 형제는 신이 나서 더욱 과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암흑의 장군을 만나서 금은보화를 몇 보따리나 받았다네. 정말이요? 아니, 나도 최근에 몇만 양이나 주고 귀하다는 최상급 백자를 구하지 않았겠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해가 질 때까지 마셔대니 술을 마시던 두 사람 중 칠복이는 몹시 취해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돌쇠는 칠복이를 부축하려 했으나 너무 취해서 못 일어나는 칠복이를 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야. 원날이 저물어 버렸는데 이리 취한 사람을 어찌하면 좋을꼬. 고민하는 척하던 돌쇠는 유곽의 여종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정신을 잃은 사내를 데려갈 수가 없을 것 같소. 이 사람은 내 아주 가까운 친구 김역관인데 내가 아침에 말과 마부를 보낼 테니 빈 방 하나만 잡아 하룻밤만 잘 재워주시오. 이 친구가 내가 아는 한 이 조선 땅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이니까 값을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이오. 일단 이건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 친구에게 차후에 받으시오. 하고 말하고는 돌쇠가 소매에서 돈을 한 묶음 꺼냈습니다.
감기가 들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시오. 이 말을 남기고는 돌쇠는 떠났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은 기뻐하며 주막 여종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종에게 여인은 웃으며 이 손님에게 깨끗하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손님을 잘 챙겨서 옷과 띠를 풀고 이불을 덮어주어 손님이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아주 돈 꽤나 있는 사람인가 본데 어찌어찌 잘 홀려봐서 나도 한몫 단단히 챙겨볼까나. 요즘 사또도 영 시원찮단 말이야.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 손님이 깨어나길 옆에서 기다리다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에 술이 깬 칠복이는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내가 어제 많이 취해서 정신을 잃었나 보구나. 기척을 느낀 여인도 일어나서 칠복이에게 어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갖은 아양을 떨면서 술이 깰 수 있도록 칠복이에게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칠복이는 당황하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여인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아달라며 칠복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 말소리가 들리고 웬 사내 하나가 방 안에 손님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웠던 여인은 칠복이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시라며 칠복이의 손을 꼭 잡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짜여진 각본대로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 말소리가 들리고 외나인이 방 안에 손님을 찾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여인은 칠복이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시라며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다시 못 이기는 척 여인이 말에 따르며 밖에 온 하인에게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내어와서 칠복이에게 잘 보이고자 열심히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건장한 사내가 유곽에 와서는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방에서 나와 사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날이 병조 판서께서 급히 무기를 구하는데 쓸 곳이 있다면서 은 몇만 양만 빌릴 수 있겠느냐 여쭤보라 하십니다. 그 말에 칠복이는 즉시 소매에서 열쇠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자네들이 고생이 많구만. 이 열쇠를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금고에 있는 은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여기 내 서찰을 써줌세.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은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이 그렇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야 하는 수밖에 없지요. 사내가 아쉬워하니 여인이 곁에서 가만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꽁나리에 돈을 쓰실 것 있나요? 그 정도는 저에게도 있답니다. 그러니 옆에서 듣고 있던 칠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 자네가 그만한 눈이 어디 있다는 게요. 그러니 여인이 웃으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하인이 즉시 유곽의 창고로 가서 잠시 후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정말로 수만 양어치의 최상급의 은이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은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정말이로군. 이거면 그런 대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 빌려주겠느냐? 그럼요 빌려드려야지요. 병조판서 대감께서 나란 일을 쓰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여인은 은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여인과 칠복이가 대화를 나누는데 또 한 명의 건장한 사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좌의정 대감께서 병환이 생기셔서 그것을 치료하느라 지금 인삼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효염이 있는 강화인삼이 다 떨어져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르신께서 간직하고 계신 걸 주시면 효험이 있을 듯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일부러 얼굴을 찌푸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치도 아니고 인삼을 들고 다닐 리가 있겠느냐? 강화도 인삼이라면 내 집에 수백 근이 있으니 내가 집으로 돌아가 그 인삼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듣고 있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침 제게도 강화도 인삼이 있답니다. 괜히 먼 길 가지 마시고 우선 그걸 쓰게 하면 되지요. 그러니 칠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귀한 강화도 인삼을 가지고 있다고? 행여나 있다 한들 쓸만한 것이겠느냐? 여인은 즉시 하인을 시켜서 인삼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최상급의 강화도 인삼이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인삼을 받아들고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과연 최상급의 강화도 인삼 1호구나. 이 정도면 병에는 아주 요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중에 이 인삼 값을 아주 우하게 쳐주겠소. 그렇게 인삼을 칠복이에게 찾아온 사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좌의정의 병조판서의 전라관찰사의 경상관찰사. 뭐 이거 임금님 빼고는 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내를 잘 골랐구나. 이제 이 남자만 잘 올린다면 내 인생 탄탄대로가 시작될 것이야. 여인은 칠복이가 부유한 데다 참으로 대단한 세력까지 가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짝이 되는 것에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또에게는 전혀 찾아가지 않았고 오직 칠복이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의 호감을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에게 온갖 비단 옷을 가져다 바치고 입혔고 진귀한 음식과 고급술을 배불리 먹여주었으며 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인 하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며 말을 보내셨습니다. 속히 가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애가 타서 말했습니다. 아니 설마 날이 저를 두고 이대로 가실 건가요? 저는 이제 서방님 없으면 정말 안 되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긴급한 일로 부르시니 안 갈 수가 없군. 그래도 집을 떠난 지 오래라 이젠 돌아가야겠네. 그러니 여인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떠나시면 여종이라도 보내. 나리의 안부를 여쭤야 할 텐데 어디로 보내면 되죠? 그러니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북쪽 성문 박산 아래 동정마을이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마을에서 가장 큰 저택이 하나 있다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꽃이 피어 있지.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집이 바로 내 집이야. 혹시 찾기 어려우면 어쩌죠? 이대로 연락이 끊기면 저는 어쩐단 말입니까? 전 나리뿐입니다. 여인이 울상을 지으며 말하니 칠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을 못 찾을 리가 없다네. 마을에서 내 집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나? 그리고 내일을 보고 집으로 가면 정식으로 청혼을 할 것이요. 누구든 받지 못한 아주 호사스러운 청혼이 될 것이요. 우리 집 하인들 수십 명과 식솔들을 데리고 천국에서 받은 최고의 가마를 태워주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여인이 못내 아쉬워하며 칠복이를 보냈으니 마침내 칠복이는 말을 타고 바삐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여인은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여인은 칠복이의 재물 때문에 그에게 접근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처음으로 사내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이런 독한 여인도 남녀의정분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며칠 뒤에 온갖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해서 여종들을 보내 그 북쪽 성문 밖에 동정마을이란 곳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종들이 북쪽 성문 밖으로 나가 근방의 사람들에게 동정마을이라는 곳을 물어보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정마을 뭔 마을 이름이 그래 내가 여기 산 지가 오랜데 그런 마을은 없어 자네들이 잘못 알고 온 걸게야. 이보게들 동정마을 들어본 적 있는가 아니 없지. 그러니 여종들은 어이가 없어하며 저녁이 다 되어서야 가져간 술과 다 상한 음식을 그대로 다시 들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씨 동정마을이라는 곳은 북쪽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자신이 칠복이에게 당했다는 생각보다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서방님의 말을 잘못 들은 것일 거야. 그래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너희들은 내일 다시 동쪽으로 가서 서방님이 말한 마을을 찾아보거라. 그러고도 찾지 못하면 다음에는 서쪽 마을 그 다음에는 남쪽 마을로 가서 찾아보거라. 그런데 아무리 하인들을 보내도 칠복이가 말한 마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날이 갈수록 칠복이가 아련해졌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한시도 칠복이가 머릿속에 떠올라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여인이 찾아오지 않자 마을 사또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프다는 핑계로 사또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뭔가 이상해서 여인의 하인들을 관아에 잡아다 문초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그간 있던 일들을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사또는 이 말을 듣고 경노하며 여인을 관아에 옥에 하옥시키고 그간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옥에 갇힌 여인은 그만 칠보기를 너무 그리워하다 실성해서 옥 안에서 계속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칠보기는 여인에게서 얻은 은과 각종 재물들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둘 다 어여쁜 색시들을 얻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탐욕하고 이기적인 여인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되돌려 받았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간혹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으니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